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살에서 최대 만 65살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직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매일신문은 지자체 최초로 정년 연장에 나선 대구시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본청과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00여 명의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생부터 60살 정년을 한 살씩 늘려서 1969년생 이후로는 65살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60살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연장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업계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한 채용 플랫폼이 기업 460여 곳을 조사한 결과 80% 가까이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적당한 연장 나이는 평균 65.7세였고 기업 절반이 5060 세대 영시니어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력이나 인적 네트워크 등 활용할 역량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반면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나이 차이로 기존 직원과 서로 불편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일보는 고용 방식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를 다뤘습니다. 재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계약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확대는 꼼수라며 과도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살로 유지하면서 65살까지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20%가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늦지 않게 정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지난해 11월 6.9%에 이어 약 1년 만에 또 인상되면서 에너지의 80%를 전기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93%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용과 일반용 등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남일보는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한 중견기업은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이 10.2% 늘어나 5,500만 원 선이 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요금이 또 인상되면서 부담이 2년 새 20% 늘어난 셈이란 겁니다. 또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선택적 인상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 적자 구조가 고착됐지만 산업용만 건드리고 있다며 시장 원칙에 어긋난 선택적 인상의 효과가 지속적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요금을 현실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독립적 위원회를 꾸려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전기료 인상과 차등요금제의 연관성을 다뤘습니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차등요금제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3분할 방식화된 것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발전소 주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부산시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